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 최대 200mm의 비가 내릴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지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기상청 예보를 보면 최대 20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강수량이면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200mm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1년 연평균 강수량이 한 1200에서 1300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00mm 정도가 내린다는 건 1년 동안 내려야 되는 비가 한 6분의 1 정도가 하루에 내린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 분명히 있고요.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들은 이 200mm가 하루 종일 온다면 사실은 그렇게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을 텐데 한두 시간 안에 7, 80mm 거의 100mm 이상 강한 극한 호우처럼 이렇게 내리는 경우에는 사실 그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배수 시설이 워낙에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일시적인 어떤 배수 장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심 내의 침수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산간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경우에 산사태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들 충분히 있기 때문에 도심이라든지 산간 지역 가리지 않고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특히 위험한 지역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산간 지역, 산에 인접해 있는 그러니까 사면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인근에 있는 이제 마을들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좀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고요. 또 저지대라든지 또 이를테면 주변에 하천이라든지 강이 있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런 집중호우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사실 이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 이외의 지역도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산사태를 짚어주셨는데 지금 제주를 지배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풍수의 인명피해 가운데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산사태 같은 경우는 사실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대피할 겨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짧다. 그래서 사실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인명피해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 또 산사태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즉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미리 예측하고 또 충분한 시간들이 있다면 대피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인명피해가 적어질 텐데요. 그러지 못한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에는 또 예상보다 빠르게 또 이렇게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명피해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완전히 예상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산사태는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증상이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짚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산사태 전조 증상이라고 한다면 산의 사면 부분 이런 곳에서 갑작스럽게 물이 솟구쳐 나온다거나 혹은 또 이를테면 계곡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물이 갑자기 또 마르는 갑자기 물이 끊기는 이런 현상들도 산사태의 어떤 징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실제로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린다거나 또 땅울림이라고 하는 우르르 하는 이런 이제 소리들이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된다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즉시적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 위험 징후를 인지했다면 집에 가스라든지 전기 이런 것들을 빨리 잠그신 이후에 가까운 대피소라든지 혹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높은 지대 이런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동을 하실 때도 사실 대부분은 산사태니까 산이 무너지면서 아래쪽으로 쓸려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니까 더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데요. 하방 쪽보다는 수직적으로 산의 경사면의 수직 방향으로 옆쪽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더 안전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집 안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산사태를 겪게 되신다면 오히려 하부 쪽에 낮은 층에 있는 것보다는 높은 층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피를 못 하셨다면 집에 높은 쪽으로 올라가시는 게 오히려 안전하시겠습니다. 예, 산사태를 맞닥뜨리는 상황이다 하면 옆으로 피한다라고 네, 이해를 맞습니다. 하는 게 그게 쉽겠군요. 자, 그리고 산사태 다음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게 하천재해인데요. 지금 3년 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하천의 수위 상승이 굉장히 급격하고 빠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마디로 하천 주변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천 수위에 대한 부분들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좀 잘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재난방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요즘은 이런 상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예의주시하시는 것들 필요하겠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내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오는 상황보다도 또 이 하천의 상부 지역에 비가 얼만큼 많이 내렸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상부 지역에 많이 비가 내렸을 때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하천을 통해서 수위가 상승되면서 우리 지역까지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인접한 하천이라든지 이런 강의, 상류 지역의 강우 상황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좀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주변의 제방이라든지 뚝 이런 것들에 혹시라도 부실한 부분이 있거나 혹은 또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적으로 신고하셔서 조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하천의 산책로라든지 또 이를테면 교량 하부라든지 또 이를테면 또 둔치 주차장 이런 곳들에 접근하시는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우리 집 주변이나 혹은 어떤 도로 주변에 하천이 있다면 이쪽뿐만 아니라 그 상부의 날씨까지도 미리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예,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지하차도에 물이 조금 고여 있는데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예. 경찰이나 어떤 그 방제 당국의 통제에 잘 따라야겠죠. 예, 기본적으로는 통제가 이루어졌다면 통제에 잘 따르는 건 당연하고요. 사실은 또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면서 지하차도에 침수가 됐을 때는 즉각적인 통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다면 침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이면 지하차도가 아닌 다른 우회할 수 있는 도로로 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예. 또 실제로 또 이를테면 진입을 했을 때 당시에 침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즉시적으로 차량에서 내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굉장히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도로면을 타고 굉장히 빠르게 물이 모여들기 때문에 침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잠시도 기다리시지 마시고 빨리 지하차도에서 나오셔야 되는데 나올 때 이제 물을 헤치면서 나오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장자리 쪽에 혹은 또 거기에 난간이라든지 가드레일 같은 것들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잘 잡으시면서 사실 빠르게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차가 또 고가의 자산이기도 하고 거기 안에 여러 가지 물건도 있다 보니까 물이 어느 정도 잠기더라도 포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이 좀 차게 되면 문이 안 열린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문이 안 열릴 때는 바깥에 수압이 강하기 때문에 그 수압 때문에 안 열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쪽에 물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릎에서 허리 정도까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물이 급격하게 차오른 상에서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만약에 문이 안 열린다면 유리창을 깨거나 혹은 또 이를테면 선루프를 열어서라도 차 안으로 일단 빨리 대피를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를테면 비상탈출용 망치 혹은 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운전석 헤드 이 머리 받침대를 뽑아 보시면요 거기에 쇠 기둥이 있거든요. 예. 쇠 기둥 부분이 이게 뾰족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라도 이 유리창을 깨고라도 빨리 차량에서 나오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영상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보는 인력이 안에서 발로 유리를 강하게 차지만 깨지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유리를 깨는 요령들이 있는데요. 저희 지금 보시면 머리 받침에 저 뾰족한 쇠 기둥분으로 깨는데요. 유리창을 타격할 때 많은 분들께서는 가운데 부분을 타격해야지 잘 깨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가장자리 부분을 강하게 충격하는 것들이 더 잘 깨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뾰족한 금속성 물체라든지 혹은 또 이렇게 머리 받침대로 가격을 하실 때는 차량에 고정되어 있는 테두리 부분을 강하게 타격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리의 가장자리 부분, 네, 그쪽을 공략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배수 시설도 항상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하수 시설에 많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평소에 어떤 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아주 안타까운 거는 사실 우리가 배수 용량들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우수관로를 정비하고 또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있는 배수 시설이라도 잘 쓰려면 이렇게 말씀하신 빗물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평상시에 정비가 안 돼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막혀 있어서 물이 빠지지 않아서 침수가 되는 이런 피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시기 앞두고 지금 같은 시기에 이를테면 자기 주변에 있는 빗물바지 이런 것들이 막힘 상태가 없는지 잘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또 어떤 상가라든지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혹은 또 냄새가 올라오고 하니까 이런 빗물바지에 덮개를 설치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이런 덮개들도 제거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또 겉에 이 쓰레기
쓰레기들을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쪽에 물이 막혀 있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물을 좀 부어 보셔서 잘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면서 만약에 막힘 상태가 있다면 이런 것들 지자체에 신속하게 연락하셔서 이런 것들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앞서 교수님께서도 저지대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하 공간 침수 이걸로 인한 안타까운 일도 우리가 종종 보도로 보지 않습니까? 요즘 물막이판으로 침수를 막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없는 집도 많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사실 물막이판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 표면에 있는 물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가능성들을 상당 부분 지연시켜주거나 막아주는 이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물론 물막이판을 했다고 해서 사실은 전혀 침수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물막이판보다 높은 수위가 형성이 됐을 때 월수가 되면서 침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지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깥에서 물막이판 이런 곳을 설치한 곳으로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역류 현상 한마디로 하수도 배관, 우수 배관이 이렇게 역류하면서 집안 내부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 물막이판이 없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집중호우가 내리는 예보가 된 시기에는 잠시 다른 거처를 이동을 하시는 것이 사실 더 안전하겠고요. 또 물막이판을 설치 안 했더라도 사실 항상 야간에라도 거기에 주거하시는 경우에 사실 이제 기상 정보라든지 비가 들이치는 상황들 확인하시고 확인 즉시 바로 대피를 하실 수 있게끔 하는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년 전 2022년 그 태풍 흰남노가 왔을 때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서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하 주차장에 있는데 물이 갑자기 이게 들이찬다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하 주차장에 물이 침수가 되는 상황을 인지했다라고 한다면 지하 주차장으로는 절대 내려가셔는 안 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는 내 차를 빨리 꺼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내려가시지만 이미 내려간 상황이라면 이미 물이 차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빼지도 못하는 상황 그리고 또 본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지하로 내려가서는 안 되겠고요. 또 지하에 있는 상황에서 침수가 됐다, 침수가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빨리 계단을 이용해서 높은 층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간혹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제 당황하셔서 차들이 드나드는 주차 램프 쪽으로 이렇게 이제 대피를 위로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램프를 통해서 계속 물들이 이제 물살이 흘러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빠르게 이동하기도 어렵고 또 물살에 의해서 휩쓸리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 침수 시에는 반드시 계단을 통해서 대피를 한다. 꼭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또 건물에서도 지하층의 지하 주차장에 침수가 되는 상황을 안내할 때도 침수가 됐습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에 더해서 침수가 됐으니 지하층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경고의 어떤 메시지도 꼭 함께 전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경고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군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주의해야 되는 점을 상당히 여러 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강조를 해주실까요? 네, 최근 들어서 비가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들도 다 침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재산 피해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각자가 안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상 정보라든지 또 안전할 수 있는 행동 요령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비가 많이 오는 때 바깥 외출을 삼가하신다든지 또 가려고 하는 곳들이 침수 지역이라면 우회해서 가시는 것들 또 침수된 지역을 가로질러서 보행하는 것들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만 충분히 하신다고 하더라도요.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으니까 각자 이런 기상 정보라든지 안전 정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비무환이다라고 기억을 꼭 해야겠습니다. 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지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